KF-21의 시험 비행이 한국 방산 시장에 행운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당초 7월 4일 폴란드는 한국에 K2 전차 600대 규모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1000대로 증가하며 최소 17조 원 규모의 메가톤급 계약이 됐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만에 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K2 전차 계약에서 우크라이나와 서쪽 국경을 접하고 안보 위협을 겪고 있는 폴란드 정부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방산기업들도 폴란드를 향할 최대 수출 물량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부터 폴란드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입장입니다. 현대로템은 2024년까지 180대, 2030년까지 400여 대의 K2 전차를 국내 공장에서 공급하며 나머지 300여 대의 전차는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폴란드가 이번 K2 전차 계약만으로 17조 원 규모를 체결하며 한국 방산 단일 무기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 외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디펜스 등 방산 3사의 폴란드 수출 규모는 당초 19조 원대에서 25조 원대로 급증하게 됐습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는 방산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만을 체결한 상황인데 한시가 급한 폴란드의 상황을 봐서는 사실상 계약 체결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현대로템과 카이, 한화디펜스 등 방산 3사가 오는 27일 폴란드 현지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K2 전차, 국산 경공격기 FA50, 국산 K9 자주포 등의 폴란드 수출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카이는 FA50 48대를 3조 4천억 원에, 한화디펜스는 K9 자주포 670여 대를 4조 원대 규모의 수출하고 현대로템은 K2 전차 600여 대를 11조 원 정도에 수출하는 것 외에도 300여 대, 6조 원 규모를 추가 수출하게 됩니다. 폴란드의 이 같은 25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과 함께 아시아의 말레이시아도 국산 경공격기 FA50 18대 수출 계약을 오는 9월 체결한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수출과 거의 동시에 카이는 아시아로도 수출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21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오는 9월 FA50 18대 1조 1000억 원 규모 수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 유력하다고 최근 우리 측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카이가 말레이시아에도 1조 원대 규모의 수출을 하게 되면서 같은 달에만 4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출을 성사시키게 됐습니다. 이처럼 한국 무기 수출이 연이어 잭팟을 터뜨리자 외신들은 한국이 무기 수출 성장률 면에서 세계 1위, 총량 면에서도 세계 8위로 성장해 무기 수출 신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방위 산업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방산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연간 판매액의 3배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방산 수출이 처음으로 방산 수입을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 왜 굳이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려는 것일까요? 외신들은 첫 번째로 한국이 구매국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무기를 제공한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서방국들과 달리 구매국의 작전 환경, 전투 수요 등 모든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경쟁국과 비교할 때 성능, 가격, 납품 시점, 유지 지원, 호환성 등을 종합하면 가장 우수한 쪽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체계가 세계에서 가성비가 가장 우수한 셈입니다. 그리고 경쟁국들은 대부분 AS 서비스에 소극적인 반면 한국은 적극적이고 빠른 유지 지원이 유럽국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정세처럼 각국의 무기 인도가 빨리 이뤄져야 할 때 한국은 적극적으로 생산 라인을 증축하고 한국뿐 아니라 수출국에도 생산 라인을 만들고 협력해보다 빠른 무기 인도가 가능한 점을 꼽았습니다. 방위산업 선도 국가들은 수출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기술 유출과 기술 이전 문제로 거의 불가능하지만 폴란드와 한국의 성공적 협력 사례만 보더라도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부터 한국은 폴란드에 K9 차체를 수출했고 폴란드는 이를 기반으로 크랩을 자체 생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유럽의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전차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 수출이 날개를 달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야간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한국산 T-50I 훈련기가 추락한 것인데요.
19일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과 외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T-50I 군용기가 추락했습니다. 군 대변인은 한국산 T-50I 골든이글이 18일 오후 동부 자바주 이스와주디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지 약 1시간 만에 중부 자바주의 볼로라 지역에 추락했다며 당시 전술 요격 훈련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보도되자 한국 네티즌들은 KF-21 분담금 안 주려는 명분 만들기 아니냐는 반응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국산 훈련기가 사고나자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합동조사를 제안했지만 인니 측은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네시아의 훈련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2015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에어쇼 도중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가 추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공군 드위 바다르만또 대변인은 사고기에 탑승한 조종사들은 베테랑들이지만 인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기에는 자바 섬 동부에 본부가 있는 이스와유디 비행단 소속의 마르다 사르연호 중령과 드위 짜야디 대위가 탑승했으며 20분가량 고개 비행 임무를 수행하던 중 수직 상승했다가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은 꼼꼼하지 못했던 정비와 조종사의 과실로 밝혀지며 기체 결함이 아닌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 개발을 시작한 이후 2020년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T-50I 고등훈련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공군 룰룩두구 프라보와 중령이 2020년 8월 10일 오후 1시께 동부자바 마제탄군의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T-50I 훈련기를 몰고 이륙하다 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를 했지만 안타까운 결과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고 이후에도 인도네시아의 모습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사고 경위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공군은 T-50I 훈련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이륙하지 못했다고만 밝히고 파손 정도 등 구체적 경위나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 현지 공군은 조종사 2명이 부상했다. 훈련기가 미끄러지면서 심하게 파손됐다며 사고 원인 조사 착수 사실을 알렸으며 기체 결함과 조종사 실수 등 지금까지 추정되는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모습만 봐도 당시 사고 또한 기체 결함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쯤 되자 인도네시아는 비행사 훈련을 안 하는 것인지 정비를 안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다른 국가에서는 한 번도 안 나는 사고가 이렇게나 자주 많이 발생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만약 인도네시아가 KF-21의 분담금을 납부해서 인도네시아가 KF-21을 운용하게 된다면 또 사고가 발생해 보라매의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도 전투기 분담금을 미납을 하루 이틀 미루며 안 내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영국 위성 사업자로부터 빌린 인공위성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와 중국, 서해,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호주 상공을 망라하는 동경 123도 궤도를 전략적 차원에서 확보해 왔는데요. 문제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측이 3천만 달러의 대여료 중 1,320만 달러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 1,68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아반티는 런던 국제중재법원에 인도네시아 정부를 제소하고 위성을 철수시켰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예산 집행 문제로 지급이 지연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로선 인도네시아 측이 대여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한국뿐 아니라 영국의 기업에도 줄돈을 안 주는 민폐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국이 한국의 KF-21 사업을 돕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도네시아의 피해를 본 두 나라가 힘을 합하는 신기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한국 방산 시장을 응원합니다.